최근 토트넘의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발언이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5명 중 1명으로 선정될 정도로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끈 주역이지요. 특히 그의 뛰어난 실력과 강인한 멘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울버햄튼전에서는 비카리오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센터백 에릭 다이어의 연속된 실수에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기 후 비카리오는 SNS를 통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겼는데, 이는 다이어의 실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다이어의 실수는 토트넘의 빌드업을 완전히 망친 것은 물론 후반 89분에 발생한 패스 미스로 울버햄튼에게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본인의 실수로 인한 수비 상황에서 다이어가 공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토트넘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넘어가며 연속 실점을 했고, 역전 장면에서도 다이어는 수비를 시도하기는커녕 뒷짐을 지면서 라인 컨트롤에 실패했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 시도도 실패하며 결국 토트넘은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다이어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제공한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의 연속된 실수는 그가 왜 주전이 아닌지, 왜 그동안 철저히 배제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세계 정상급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 한 사람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각종 매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이어에 대한 낯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죠. 경기 중에 주장 손흥민을 대신해 심판과 대화를 나누는 다이어의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축구팬들 사이에서 다이어가 경기 중 주장 역할을 기습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토트넘의 패배에 기여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에서 주목받고 있는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는 특출난 반사신경과 선방 능력, 깔끔한 볼 핸들링 기술, 뛰어난 집중력의 빌드업 능력까지 갖춘 이상적인 골키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중 동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위기를 넘기는 능력과 훌륭한 인성을 겸비한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다이어가 제공한 연속 실점의 빌미를 지켜보던 비카리오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다이어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대신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로 비카리오를 실망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향후 경기 전략과 선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이어의 이번 경기에서의 수비 행동은 축구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마치 수비수라는 사실을 잊은 듯 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영국의 축구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에 걸려 넘어지는 공격수는 본 적이 있지만 공을 피하는 수비수는 처음 본다는 평론가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다이어의 실수는 단 한 경기 만에 그가 왜 그동안 선발로 출전하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이어는 경기 내내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울버햄튼의 공격진이 돌파하는 순간에도 그는 적극적인 수비 대신 라인 컨트롤에만 집중하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끝나며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의 플레이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그의 상황 판단력과 수비 자세의 부족함, 기본적인 수비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이 팀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판단력과 기술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토트넘 스쿼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골키퍼 비카리오는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직접 목격하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빌드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은 다이어의 존재 때문이었으며, 이는 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이어의 행동과 그에 따른 팀 내 분위기의 변화는 토트넘의 향후 전략과 선수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에서 로메로와 반더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으로 공을 몰고 나가며 상대 수비진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토트넘의 공격 빌드업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다이어의 플레이 스타일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백패스나 책임 전가식 패스를 반복해 토트넘의 공격 루트를 방해했습니다. 특히 다이어의 수비 방식은 토트넘에게 큰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소극적인 태도는 연달아 2골을 실점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골키퍼 비카리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경기 후 비카리오는 다이어를 향한 비판적인 글을 작성하며 이번 울버햄튼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다이어 때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축구와 높은 라인을 사용하는 팀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다이어 한 명 때문에 전진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는 경기 내내 낮은 위치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경기에 임했으며 전방에서 공을 끊고 올라가는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이어의 수비 범위를 나타내는 통계는 그의 제한된 활동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비카리오보다 훨씬 적은 활동 반경은 팀 내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전반적인 수비 전략과 전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경기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이번 경기에서 마치 두 명의 센터백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로얄과 비수마와 겹친 자주색 활동 범위는 그의 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주었죠. 실제로 그는 경기에서 광범위한 영역을 혼자서 커버하며 다이어의 부족한 부분까지 메워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이어가 토트넘 선수들 중 가장 협소한 활동 범위를 보이며 팀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축구 팬들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다이어와 함께 뛰는 선수들은 그의 부족함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다이어의 지속적인 책임 회피식 볼 돌리기, 느린 달리기 속도로 인한 정확하지 않은 롱패스나 의미 없는 패스는 결국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다이어의 존재로 인해 수비와 미드필드, 공격 라인이 모두 무너지며 경기 전략을 실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낮은 위치에서 볼을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마무리 능력을 지닌 그가 수비를 유인하고 공간을 만들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슈팅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골을 넣는 능력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이어의 경기 중 행동은 더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장인 손흥민을 대신해 심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자신이 팀의 리더인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죠. 이를 본 축구 팬들은 다이어가 다시 한번 주장 역할을 탐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했고, 다이어의 이러한 태도가 토트넘의 패배에 일조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이어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최근 2군에서 1군으로 승격된 애슐리 필립스가 다이어의 대체 선수로 갑자기 기용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다이어가 선발로 나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드러났고, 이는 필립스에게 선발 출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제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었다고 전망하며, 2군 출신의 어린 선수인 필립스조차 다이어의 주전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막판에 발생한 다이어의 실수에 대해 실망스러웠다고 밝히며 다이어가 앞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